자, 이제 중국 현재 상황 한번 살펴봐야 되겠죠? 하나증권 김경원 연구위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뭐 바뀐 거예요, 중국이 요즘에? 아, 뭐 좀 올라서요? 네. 뭐 워낙 빠진 게 많아서. 아 근데 그 정치국 회의 때 뭐 나왔던 얘기들도 들어보면은 뭐 소비를 진작시키기 위해서 그리고 부동산을 부양시키기 위해서 무엇인가 할 것 같다는 이야기만 하고 구체적인 내용은 없었던 거잖아요. 근데도 시장은 반응을 한 거 보니까 진짜 뭐가 있었던 걸까요? 근데 뭐 뒤에 자세히 좀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이 좀 관심도 많이 떨어졌고 네. 기대치가 이제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일단 중국 매니저들 같은 경우는 4월 말하고 7월 말에 있는 이 경제 주제로 하는 정치국 회의가 끝나면 네. 전후로 좀 포트 조정을 많이 하거든요. 이게 실적 시즌도 많이 걸리고 네네. 이제 4월 말 1분기 실적, 그다음에 이번 반기 실적은 물론 8월까지 나오지만 습관적으로 좀 포트를 좀 바꾸는 경향도 있고 어쨌건 지금 조금 가격이 많이 이제 싸진 상태에서 요새는 뭐 가는 주식이 더 가고 네. 사실 지역적으로 보면 중국이 상당히 많은 관심을 잃다 보니까 좀 호재에 좀 민감해진 경향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그걸 좀 보여드릴 수가 있는 게 장표 제가 좀 띄워놓은 거 좀 띄워주시면요. 네. 오늘 마침 자료가 나온 게 있어서 뭐 8월 전략인데 그 왼쪽 그림 조금 확대해서 제가 좀 보여드리겠습니다. 이게 뭐 잘 많이 보시는 이제 미국, 중국 신흥국의 시티 경기 서프라이즈 지수죠. 그래서 네. 보시는 왼쪽 그림입니다. 죄송합니다. 왼쪽 그림 확대해 주시면 지금 보시는 초록색 선이 이제 중국인데요. 진한 초록색 말고 이제 약간 연한 초록색인데 네. 그러니까 결국에는 시장이 예상했던 것보다 지표가 더 나쁘게 나오게 되면 해당 지표 이렇게 떨어지게 되는데 리오프닝하고 지금 저희가 5개월째 중국이 상당히 실망감을 많이 주고 있고 지표나 이런 것들이 저희 예상보다 상당히 부진하게 나왔었기 때문에 이제 해당 지표 이렇게 이제 떨어지는 구간에서는 주가는 사실 좋긴 어려운데 기본적으로 지금 정도 이제 이게 떨어진 레벨이 팬데믹 이후에 이제 거의 최저 수준까지 기대치가 낮아진 거죠. 네. 그러니까 경기나 전반적인 부양책에 대해서 뭐 사실은 이벤트 기대들이 있었지만 사실은 호재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는 게 좀만 좋아져도 혹은 좀 좋은 어떤 메시지가 있으면 가격을 보거나 이제 수급이 빈집인 상황에서 보면 조금 기대감이 높아지기가 좀 쉬운 구간이 아니었나 생각을 하고요. 같은 장표에 이제 오른쪽 그림 조금 확대해 주시면 네. 최근에 이제 중국에서 약간 이제 빈집 공략 같은 것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보시는 건 중국 본토 증시입니다. 이건 상해 심천이고 최근에 이제 많이 오른 건 홍콩인데 본토 같은 경우도 수급에서 이제 포트가 좀 조정되는 경향이 좀 있는데 네. 상반기 중국이 저희가 연초에 저도 포함해서 이제 중국 리오프닝 설레발 털면서 소비나 뭐 중국 이런 경기 관련주도 갈 거라고 얘기를 드렸지만 왼쪽에 아까 시대 서프라이즈 이제 급락한 거 보셨겠지만 전체적으로 이제 기대치 완전히 하회했고 경기 회복세가 이제 예전 같지 않아서 중국의 이제 소위 말해 TMT라고 불리는 테크나 뭐 미디어, 텔레콤, 소프트웨어 또 중국의 그런 국영 기업들 주가만 많이 가서 거래 대금을 보여드리는 이 그림에서 네. 진한 초록색선 거래 대금이 TMT 쪽으로 많이 쏠렸죠. 뭐 저희 국내 배터리라든지 반도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수급이 이쪽으로만 성장주로 갔었고요. 근데 이제 최근에 중국에서 뭐 거의 이제 아무도 관심 안 갖고 있는 소비주들, 네. 뭐 중국의 제약주나 뭐 마오타이 같은 음식료나 이제 대형 소비 1등주들이나 금융이나 부동산이 7월 이후에 이제 거래 대금이 자체적인 이 섹터마다 이제 포지션 비중 자체가 이제 작은 애들은 작은데 네. 그 비중 하에서는 굉장히 이제 올라가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죠. 뭐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빈집 공략을 좀 한다고 하는데 최근에 이제 흐름은 결국에는 이제 정치국 얘기를 다음에 드리겠지만 메시지에 대해서 좀 우호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었다는 게 첫 네네. 번째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최근에 이제 미국 쪽 악재가 조금 이제 둔감해지기 시작을 하면서 내부 펀더멘탈이 6월달에 조금 브레이크가 걸렸거든요. 그러니까 4, 5월달에 정말 저희가 탐방도 갔다 왔지만 심나게 떨어졌고 6월부터는 이제 심지어는 일본하고 물가가 뒤바뀐 걸로 보이고 뭐 디플레이션이다 불황이다 또 부동산 문제들 네네. 이런 것도 이제 많이 겹쳤었는데 지표 자체는 이제 사이클이죠. 사이클 자체가 사라진 건 아니기 때문에 이제 6월 저점을 찍은 상황에서 이제 다음 달, 다다음 달에 나오는 이제 지표에 대한 기대치가 굉장히 이제 바닥에서 나쁜 거에는 둔감한데 네네. 좋아질 수 있는 네, 것들은 그쵸, 정책 그쵸. 얘기가 들어지면 네. 이제 기대감이 좀 높아지는 가격이 싸니까 네. 또 비어 있다 보니까 네. 그런 쪽에 이제 최근에 플랫폼 또 전기차 또 지금 보시는 금융이나 소비주 특히 오늘 같은 경우 금융주 증권주가 많이 올랐는데 네. 중국도 증권주가 지금 펀드들이 갖고 있는 포지션이 거의 뭐 팬데믹 이후에 최저거든요. 그러니까 네. 비어 있죠. 네. 근데
뭐 증권 자본시장 관련해서 좀 부양 얘기가 또 있어요. 뭐 각장 매일매일 소문이 나옵니다. 지금 그러다 보니까 소문이에요? 아니면 공식 발표? 공식 발표는 워낙 불투명한 쪽이다 보니까 네. 언제 발표할지는 모르는데 네. 지금 이번 정치국회의 내용 중에 좀 마이너한 부분이긴 하지만 자본시장 관련해서 좀 그 활성화하고 투자 심리를 진작하겠다는 얘기가 좀 나왔는데 네네. 중국이 이 중앙정치국회의에서 자본시장이라는 단어를 쓴 게 많진 않아요. 역대 한 4번 정도밖에 없어서 그래요. 시장이 이제 뭔가 루머가 돌거나 혹은 뭐 거래세라든지 네네. 얘네들 이제 조금 트레이딩 관련해서 조금 세제 혜택 이런 얘기가 좀 돌다 보니까 뭐 오늘은 또 증권주가 같고 뭐 이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일단 됩니다. 시장만 그 시장 현황만 한번 정리해 보면 워낙 다들 빈집이었는데 네. 워낙 다들 빈집이었는데 그래도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 구체적 내용은 아니더라도 뭔가 그래도 시그널 준 것에 대해서 시장이 좀 반응하면서 워낙 뭐 빠질 거 다 빠졌으니까 거기서 이렇게 좀 들어오게 되는 그래서 소비와 금융 쪽으로 좀 들어왔던 수급이 들어왔던 네, 그런 소비, 현상이 금융, 뭐 전기차, 플랫폼, 홍콩은 이제 전기차나 네네, 금융주, 소비주, 네, 뭐 그렇게 그런 들어왔다. 소위 말해 내수주들이나 좀 비어 있던 것들이 네. 한 일주일 정도. 그러니까 뭔가 변할 반응. 것을 기대하면서 들어왔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중앙 정치국 회의에서는 어떤 부분들이 좀 강조가 됐었던 거예요? 일단 정치국회의는 사실 저희가 이제 장표를 좀 띄워놓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뭐 사실 내용들 저희가 뭐 자간이나 문자나 이런 것들을 조금 자세히 말씀을 드려보고 있긴 한데 그 보시는 내용은 이제 4월 말 회의 대비해서 이번 7월 24일입니다. 근데 개최일도 보통 30일 말이래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그랬다면서요? 오늘 거의 할 걸로 봤는데 네. 그냥 요새는 뭐 시진핑 3기 되면서 그냥 빨리빨리 해버린 것 같아요. 그냥 뭐 워낙 그 1인자가 그립감이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이게 정치국회의가 네. 원래는 제일 높은 사람 25명 정치국 의원들이 모여서 하는 네. 거고 여기에 상무위원이 7명이 있는 건데 네. 25인이 모여서 하면은 이제 장관급 이상들 국무위원급들이거든요. 어. 그냥 빨리 해버리고 빨리 그냥 회의로 올려버리는 것 같긴 해요. 근데 내용을 좀 말씀드리면 이번에 시장이 좀 좋게 평가한 건 뭐냐면 4월 말 대비해서 지금 시장이 걱정하는 문제거리에 대해서 조금 상세하게 디테일하게 좀 다뤘다. 그러니까 상반기에 지금 시장에서 실망하는 것들은 부양책이 약하다. 또 민간 쪽에 대한 그 규제만 하더니 막상 부양한다고 하는 건 선전에 가까워 보이고 물론 여전히 앞으로 나온 정책이 중요하지만 지금도 선전일 수도 있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조금 섬세하지 못했다는 부분들 또 부동산에 대해서도 디테일이 떨어지고 또 거시 정책도 생각보다 그냥 안정을 추구하고 뭐 미국 좋은 일은 안 시키겠다는 것처럼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네. 무리하지 않는 모습을 보였죠. 이번에 이제 정치국회의 내용을 제가 저녁에 보고 저는 되게 좀 좋다고 생각을 한 게 기본적으로 이제 현재 지금 중국 경기 평가를 하고 하반기 이제 숙제를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국내 수요가 부족하고 기업 경영난에 처해 있고 핵심 영역에서 리스크가 다발하고 있다. 뭐 핵심 영역이라고 한다면 지금 얘기하는 뭐 부동산이나 다양한 영역이 될 거고요. 역주기 조절이라고 그래서 이제 역주기가 뭐냐면 카운터 시클리컬이라고 영어로 표현하는데 그러니까 경기가 내려가면 반대 대응을 하는 거고 네네. 경기가 과열되면 좀 쿨다운을 시키는 거를 얘기를 하는데요. 네. 보통 이제 과주기 조절하고 역주기 조절이라는 단어를 왔다 갔다 표현을 했었는데 이제 과주기 조절 뭐냐면 좀 뛰어넘어서 구조적인 거나 질적 성장을 좀 추구한다는 네네. 겁니다. 지금 경기가 당장 어렵다고 그래서 대규모 부양을 하기보다는 맞대응보다는 체질 개선을 한다고 보시면 그게 과주기 그러니까 뭔가를 뛰어넘다라는 과주기를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 주기 사이클을 이제 역으로 대응하겠다는 얘기가 2년 만에 등장을 했죠. 그러니까 일단 단어 사용 자체는 이제 경기가 워낙 안 좋다 보니까 네. 맞대응을 하겠구나라는 이제 통화 정책이나 재정 정책 시그널이 이제 순환적으로 있었고요. 네네. 구조적인 얘기를 좀 보여드리면 자본시장 활성화나 투자 심리 촉진 얘기를 거의 되게 오랜만에 얘기를 꺼냈고 지금 시장에서 걱정하시는 이제 지방정부 부채나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지방정부 부채 관련해서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지방정부 부채 때문에 점유돼서 쓸 돈을 못 쓰는 경우가 꽤 많습니다. 예를 들어 지방정부 원래도 돈이 없는데 네. 최근처럼 부동산이 안 좋으면 수입이 안 좋아져서 네. 써야 될 인프라 투자도 못 하고 경기 진작을 못 하잖아요. 그런 쪽에 조금 해소시키는 쪽에 이제 소위 말해 기존의 부채를 조금 좀 이런 표현 그렇지만 짬시킨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기존에 네. 이거를 이제 그 어느 정도 이제 배드뱅크나 이런 네네. 쪽에서 와서 좀 해결을 시켜주고 당장 쓸 돈을 만들어주는 것들 부채를 네네. 좀 탕감까지는 아니지만 네네. 이걸 이제 완충해주는 얘기들을 꺼냈고 그리고 소비가 견인하는 경제의 역할론을
중시하겠다. 근데 이런 얘기는 사실 저도 6개월 동안 제가 스피커 역할을 하면서 지겨울 정도로 이제 소비 중요하다고 해놓고 실제 뭔가 부양책이 적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지켜봐야 될 것 같긴 한데 제일 제가 이제 조금 시장에서 조금 지금 최근에 금융주나 부동산주가 올라간 이유는 부동산 관련된 표현 중에 항상 들어가는 단어가 이 투기 금지라는 이제 표현이 있습니다. 투기 금지 표현은 이제 중국말로 방주불초라고 하고 네네. 주택은 사는 곳이지 투기 대상이 아님이라는 이 표현이 사자성어처럼 들어가서 2016년부터 시행하고 있는데요. 이 단어를 삭제를 했고, 근데 이게 삭제했다는 의미는 네. 이게 뭐 워낙 큰 개념의 캠페인이라서 포기했다기보다는 지금은 투기 자체가 없어져서 오히려 가게가 빚을 갚고 있고 네네. 오히려 부동산 수요가 문제이기 때문에 금지 자체의 표현을 굳이 안 써도 된다고 생각한 것 같고요. 부동산 수급 관계 중대한 변화에 적응해야 된다는 얘기는 제가 볼 때 이거는 이제 셀러스 마켓이 아니고 네. 공급이 과잉되기가 쉽고 가게의 마음이 변심한 걸 네. 드디어 인정을 제대로 한 거죠. 음. 그러니까 이제 올해 4월도 그랬고 작년에도 그렇고 규제를 완화하고 금리를 인하는 하지만 네. 당연히 실수요 촉진이 목적이고 너무 과대하게 이렇게 부양은 안 하겠다. 근데 이제 지금 가게가 오히려 리오프닝 했는데도 불구하고 네. 담보대출을 상환하고 있고 현지에서 저희 뭐 댓글 달아주신 현지 의견이 더 날카로운 경우가 많은데 현지에서 진짜 안 좋다라는 얘기 많이 하시거든요. 네네. 그만큼 매기가 없다는 거죠. 근데 이번에 이제 표현 자체가 뭐냐면 수급 관계에 변화한 걸 이제 인식을 해서 좀 적절하게 이제 정책을 쓰겠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물론 이것도 나와 봐야 아는 거지만 언제 나와요? 그러면 지금 이렇게 어떤 선언적인 네. 문구들은 다 만족스러운 것 같아요. 제가 봐도 그래요. 뭐 저 아무것도 모르지만 그런데 그럼 이 선언적인 게 실제로 정책 현실화되는 거는 언제쯤인 거예요? 뭐 사실은 이제 이 중앙부처에서 얘기를 했고 이분들이 다 국무위원이고 장관급이다 보니까 네. 국무원이라고 얘기하는 이제 소위 말해 이제 리창 총리가 있는 이제 부처 이제 내각을 맡고 있는 분들이니까 네. 회의 끝나고 가면 이제 각자 스케줄대로 발표하는 거죠. 예를 들면 어젯밤에는 어제 새벽에 올라왔는데 중국에 이제 주택 건설부가 있는데 네. 그 이제 중국은 부장을 장관이라고 얘기를 하니까 장관을 부장이라고 얘기를 네네네. 하니까 부장이 이제 또 표현을 했죠. 이제 자세하게 이제 이걸 좀 뜯어서 부동산 얘기를 좀 더 했고요. 그럼 이제 은행들이 알아서 움직이는 거죠. 뭐 이제 알아서 완화하고 네네. 각 지역별로 뭐 완화하고 이렇게 가는 건데 근데 중요한 거는 탑다운 방식이다 보니까 네. 탑에서 얘기하는 이제 메시지 자체가 지난 분기 대비해서 디테일이 떨어지거나 적극성이 안 보이면 시장은 당연히 내려갔을 텐데 일단은 아무리 주가 빠졌다고 해도 어느 정도 반응한 이유는 디테일이 나름대로 알고 있구나. 혹은 반성하고 있구나. 네네. 혹은 이제는 좀 섬세해지나? 이제 이런 생각들이 좀 한 것 같고요. 뒤에 조금 이제 부동산을 보여드리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저는 부동산은 하반기에 잘해도 네. 한 L자 정도 생각합니다. 지금 경기가 부동산이 지금 떨어지는 중이라고 가정하면 네네. 어느 정도 들어올리더라도 지금 V자로 가기는 올해 하반기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냥 L자 정도 만들 것 같습니다. 건설 경기가 됐건 분양 시장이 됐건 시장에서 제일 걱정하시는 게 이제 부동산이다 보니까 네. 그냥 주식시장이 감내할 수 있는 수준까지는 안정화시킬 수는 있을 걸로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런 의지들이 좀 보였고요. 그리고 이제 아시는 대로 민영기업 얘기가 좀 많은데 네. 소액고 외양간 고치기처럼 보실 수는 있는데 최근에 이제 플랫폼 규제를 더 이상 안 하고는 있지만 네네. 사실은 이제 조금 이게 과연 텐센트 알리바바가 과거처럼 돌아갈 수 있을지 빅테크 기업들이 과연 이 달라진 생태계에서 돈을 벌 수 있을지 고민들이 많으시고 실제로 지금 주가는 오르고 있지만 이건 이제 밸류에이션에 의한 거고 실제로 이제 얘네들이 돈을 버는 거에 대해서는 얘기는 다른 건데 네. 상반기에 제일 약했던 건 뭐냐면 민영 기업들이 다 관망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뭐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하고 네네 그냥 뭐 네. 투자 생각이 없고 네. 혁신성이 떨어지고 네네. 소위 말해 이제 현지에서 저희가 체감하는 많은 이제 증언들은 기업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정책에 대한 불확실성, 미중 관계, 또 네네. 내부적으로 규제를 많았고 또 팬데믹 이후 후유증 이런 것 때문에 특히 민영 기업들은 중국에서도 보면 대출 받기도 쉽지 않고 네. 차별도 많이 당하고 이러다 보니까 민영 기업에 대한 어떤 그 조치들이 좀 필요했는데 이번에 이제 민영 기업 관련해서는 굉장히 계속 그 문구 자체가 많아지긴 해요. 그러니까 이걸 여전히 선전처럼 보실 수 있어요. 뭐 중국은 당이 지배하는 국가고 탑다운이다 보니까 근데 7월 들어서 총리부터 시작을 해서 지금 각 부처별로 모든 회사를 다 불러서 네. 민영 기업의 대표 주자들이죠. 네. 뭐 BYD도 부르고 CATL도 부르고 텐센트도 부르고 해서 일단 좀 신경 써주겠다. 그리고 니네들 이제 의경청취 자담회라고 하는데 네네. 그냥 뭐 질문 많이 안 한다라고 얘기하는 소리도 있습니다만 어쨌건 민영 기업 불러서 이제 미안하다. 혹은
좀 잘해줄게 뭐 의견이 뭐야 혹은 고용이죠. 사실 고용 문제가 네네. 걸리다 보니까 네. 이제는 좀 신경 쓰는 모습을 좀 많이 보이는 것도 일단은 액션을 좀 시작한 게 투자 심리 측면에서는 좀 도움이 된 것 같긴 해요. 중국 기업들은 어때요? 그러니까 특히 이제 민영 기업들 예를 들어서 이제 지금 상반기에는 투자를 안 했잖아요. 그러니까 투자를 안 한 거에는 뭐 우리 인프라 투자나 뭐 어떤 그 기업에 대한 투자나 이런 것도 되겠지만 인력을 고용하는 것도 사람에 대한 투자잖아요. 그것도 되게 많이 돈이 드는 것이고 그런 것들도 안 했었는데 이제 장관님이 딱 오셔갖고 그동안 미안했습니다. 이제 청년 고용에 좀 신경 써주세요. 우리 이 청년 실업률 20% 넘어갑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알겠습니다. 지금부터 그럼 투자할게요가 바로 변해요. 이렇게 민영 기업들이. 그러니까 사실은 예전에도 국영기업이나 정부만 앞서가고 뭐 민영기업은 후퇴한다라는 얘기가 많았고 네네. 항상 그 차별에 대한 얘기는 한 15년째 나오는 얘기인데 뭐 최근 한 3년처럼 팬데믹 후유증을 겪었거나 네. 규제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중국 정부의 표현은 산업 개편이죠. 네. 그러니까 중국은 제조업 고도화를 시키고 수출 기업도 이제 고부가로 가려고 하고 이제 그런 쪽에서 이제 전진하는 그 지원하는 쪽이 있었다면 반대로 규제만 했던 산업들이 꽤 있죠. 뭐 서비스 같은 쪽이 많이 그랬었는데 그래서 사실 이 케이스가 좀 특별해서 이게 민영 기업들이 정말 움직일지 아니면 시장에서 우려하시는 대로 이게 약간 계속 시장 보이지 않는 손이나 어떤 시장에 대해서 존중하는 느낌이 아니고 여전히 통제 그립감이 너무 강하다. 네. 특히 최근에 강하다라는 걸 인지하다 보니까 구조적으로 보시는 것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는 제 핑계는 아니고 사이클로 회복되는 거는 하반기부터 내년 상반기까지 재고 사이클이나 그냥 기업들이 알아서 감산하고 한 다음에 가격 오르고 이런 건 확인이 네. 되실 거고요. 네. 다만 이게 구조적인 문제냐 아니냐 분리가 완전히 되려면 네. 아직도 의구심은 좀 있으실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간 네. 기업들이 과연 좋아 이렇게, 지금부터 그러면 우리는 막 10,000명을 고용할 거야. 다음 분기에 20,000명 합시다. 이렇게 안 되겠죠. 근데 물론 네. 저희도 예전에 그룹사들한테 이렇게 약간의 이제 정시 채용 같은 것들은 좀 할당되듯이 네네네. 저희도 이제 조금 부탁을 하잖아요. 중국도 아마 이제 하반기 내년 들면 어닝 좀 좋아지면 채용 얘기할 겁니다. 근데 이제 얼마나 그렇게 적극성이 있을지 네.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저희도 계속 체크해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좀 말이 길어졌는데 저희 정치국회에서 몇 가지 포인트 한 2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좀 그림 띄워주시면 일단 이거는 순환적으로 하반기 중국 정부가 통화 정책하고 재정 정책을 다시 완화할 겁니다. 이번에 얘기도 있었고 지금 보시는 거는 시장에서 좀 관심 많은 중국의 대출 관련해서 뭐 사회융자 총액 혹은 크레딧 임펄스라고 불리는 유동성 데이터의 하반기 경로를 좀 보여드리는 건데요. 상반기에 중국이 돈은 많이 뿌렸는데 그 대출이 양극화가 심해가지고 실제로는 되는 산업들만 들어갔고 하반기에도 물론 이제 다시 확장을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6월달에 중국의 유동성 증가율이 올해 저희 저점이라고 보고 있고요. 앞으로 이제 지준율 인하나 추가적으로 완화를 해서 지금 보시는 이 경로 자체로 미니 상승 사이클로 저희가 기대를 하고 있고 바로 이제 오른쪽에 잠깐 보여드리면 재정 정책도 상반기에 한 게 없습니다. 지금 재정 지출이 상반기에 그 막대 그래프 진한 초록색 선이 역성장을 했고 올해 재정 지출 목표 대비해서 5.9% 대비 상반기엔 3.6% 마이너스가 나왔고요. 그러면 이제 그냥 약속한 게 있기 때문에 어쨌건 하반기는 6% 이상 혹은 두 자릿수까지 해야 되는데 정부 투자나 이런 것들은 상반기에 좀 손을 놓은 상태다 보니까 하반기에 자동적으로 이제 집행되는 것들이 확인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 가지고 저희가 올해 중국 경기가 저희가 이제 하반기에 내려가는 게 아니고 이제 2분기 바닥 찍고 전분기로 이제 완만하게 올라간다는 걸로 하기에는 여전히 좀 부족하고요. 네네. 제가 이제 부동산 얘기를 조금 다음 페이지에서 좀 드려보면은 좋습니다. 부동산. 궁금해요. 부동산 진짜 네. 회복될 수 있을 것이냐. 네. 부동산의 경우는 지금 가계와 공급자의 그러니까 수요와 공급자의 관계가 뒤바뀐 거를 이제 인정한다고 얘기를 했기 네네. 때문에 일단 수요하고 공급 정책이 다를 것 같은데 일단 가계 수요 쪽의 경우는 저희가 지난 시간에 좀 보여드린 것 중에 하나가 최근에 중국 가계가 금리를 낮춰놨더니만 기존에 이제 대출 그 금리 높았던 대출을 이제 저리로 차환하거나 혹은 기존 그 현금을 통해서 담보 대출을 상환하는 경우가 오히려 늘어나서 보시는 이 오른쪽 그림에 담보대출 조기 상환 비율 지수라는 게 있는데 올해 상반기 내내 이 지수가 굉장히 급등만 해서 결국에는 주택 거래나 소비 진작 효과 발생을 안 했습니다. 왜냐하면 빚 갚겠다고 했기 때문에 네, 그쵸. 소비 쓸 돈이 없었겠죠. 그래서 이 데이터가 지금 6월 고점 찍고
내려오기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중국 정부가 여기에서 이 어떤 도움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저희가 앞으로 이제 예상이 되는 거는 어제 이제 새벽에 나온 중국의 그 이제 주택건설부 부장의 얘기나 이런 걸 보면은 일단 중국의 LTV나 DTI 같은 비율을 추가적으로 낮추겠다. 네. 그리고 기존 주택의 어떤 금리를 좀 인하하는 조치를 취하겠다. 이거 은행이 정말 학을 떼고 되게 싫어할 일이긴 한데. 기존 주택이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기존 대출, 기존 대출이요? 기존 담보 대출이 지금 신규로 나가는 금리 대비 굉장히 높은 편이다 보니까 올해 이제 금리 낮춰놓고 신규 대출 취급하는 거는 이제 낮은 금리로 가지만 이거 꿈에서나 가능한 일 아닙니까? 은행에 얘기해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네. 예를 들어 제가 그 뭐 전세자금 대출을 한 5%로 받았는데 한 1년 지났는데 사실 뭐 국가 경제 상황이 안 좋아서 국가가 은행들에게 이제 한 3%로 바꿔주시죠. 그렇게 한다는 거잖아요. 사실 메시지는 그렇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 메시지가 처음 나온 게 뭐였냐면 그러니까 대환해 주는 거잖아요. 네네. 근데 대환을 하는데 그러니까 두 가지 경로를 다 할 것 같긴 합니다. 하반기에 각 은행별로 권고 형태로 나갈 거예요. 네네. 근데 이제 아시겠지만 사실 아시아의 금융권이 정부에 대한 어떤 관계나 이런 것들이 네. 전반적으로 좀 끈끈한 편이고 그렇죠. 중국은 뭐 더 말할 것도 네, 없겠죠. 네. 그래서 사실은 이제 몇 개 국유은행이나 이런 애들이 이제 7월부터 움직일 가능성이 있고요. 그러니까 뭐냐면 지금 중국의 한 70% 정도의 잔존 기존 이제 대출하신 분들은 네. 금리가 5%가 넘는다고 보시면 되고 네네. 지금은 금리를 낮춰서 첫 주택의 경우에는 뭐 4% 3% 후반까지 이제 떨어졌는데 네. 문제는 문제는 이제 신규 취급하는 거 말고 잔존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하 혜택을 줘라 혹은 인하를 좀 해줘라라고 그러니까 대환을 네네. 해줘라라고 압박을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은행 입장에서는 정말 싫은 일이죠. 그렇죠. 네. 뭐 마진도 주는 거고. 네네. 근데 사실 은행은 당연히 적극성을 띌 수는 없는데 지금 같은 분위기에서는 대환에 대한 부분이 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거는 제가 차후에 업데이트 구체적으로 나오면 말씀드릴 네네. 거고 어제 이제 새벽에 좀 호재 중에 또 하나는 이번 주 들어서 이제 중국 부동산주가 계속 오르는데 기본적으로 이 중국의 경우는 그러니까 무주택이라는 부분이 있으면 상당히 대출 비율이나 이런 것들이 LTV도 높게 받을 수 있고 많이 땡길 수 있는데 그 기존에 어떻게든 간에 주택을 처리하지 않으면 사실 이제 대출 기록이나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자세히 보는 편이에요. 네. 그래서 이번에 이제 어제 나온 말은 대출 기록을 보지 않고 그냥 집만 처분하면 바로 무주택이면 오. LTV를 상당히 높게 쳐주겠다라고 그러니까 구매력을 높여주는 거죠. 네네. 이게 굉장히 제한 요인이었는데 네. 어제 이 얘기를 굉장히 구체적으로 꺼내서 시행은 도시별로 할 겁니다. 네. 중국의 뭐 천진, 중국의 아. 북경 뭐 이런 도시들로 할 텐데 기존에 이제 구매력이 없다는 얘기가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짜 사고 싶은 분들이 살 구매력은 없고 부자들은 오히려 상환하거나 네네. 안 사는 상황 이런 네. 거였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다각도로 시행할 걸 예상을 하고요. 저희가 아까 대표적으로 보여드린 조기 상환 비율이 내려가면 부동산주나 은행 뭐 이런 이제 중국 부동산 관련 기업들의 주가는 상대적으로 좀 좋을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계속 업데이트를 좀 하고 있는 지표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금융시장에서 경험할 수 없는 조치들을 지금 좀 내놓으려고 하는 거 보니까 확실히 의지는 분명히 있네요. 다만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뭐 갑자기 그 중앙정부에서 은행들한테 야 5%니까 지금 당장 3%로 낮춰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고 네. 이제 구두로 지시를 하고 그럼 은행들은 자신들이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좀 저리의 대출로 제가 차환해주고 대환해주고 이런 과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약간 시간은 더 걸릴 수 있겠으나 어쨌든 의지는 확실히 있는 건 맞네요. 네. 그리고 추가로 소비 진작을 위해서 네. 조기 상환하는 것도 막을 수도 있습니다. 조기 상환을 막는다. 지금 이제 가계가 조기 상환을 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이제 상반기 아까 조기 상환 비율이 내려간 거는 네네. 최근에 이제 좀 제한했다는 것도 있고 대환하실 분들이 이미 그러니까 조기 상환하실 분들이 상환한 측면도 좀 있을 것 같아요. 네네. 그러니까 올해 상반기 중국 소비가 특별히 더 안 좋았던 거는 가계가 어찌됐건 레버리징보다는 디레버리징을 했고 이제 이런 소비를 제한했던 요인도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조기 상환이라는 거는 원래 이제 서로 간의 계약 관계에서 조기 상환한 사람이 이제 계약을 깬 거니까 그래서 네. 원래 수수료 우리나라에서도 그래서 조기 상환 수수료가 있는 건데 그것까지도 좀 제한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이제 워낙 신용대출이나 다른 대출 용도로 땡겨서 네. 현금하고 합쳐서 이참에 갚아버리자라는 시각들이 되게 많아서 네, 네. 가계대출이 느는 게 이게 전혀 뭐 어떤
주택 경기나 소비로 연결되지 못했고 이제 그런 이제 그러니까 그만큼 심리가 안 좋았다는 네네. 거죠.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심리에 대한 해소가 될 텐데 이거는 시간이 좀 걸리기 때문에 네네. 정부가 어느 정도 이제 은행 쪽이나 이런 쪽에 좀 조치를 취하는 것 같고요. 짧게 말씀드리면 이제 중국 공급자 관련해서는 건설 경기 얘기입니다. 네. 중국 경기 관련해서 건설도 상당히 좀 많이 떨어진 상태인데 이번에 얘기 나온 건 두 가지가 포커싱인 것 같고요. 하나는 그 중국의 이제 도시 빈민가라고 그래서 이제 성중촌, 그러니까 성 안에 있는 촌이죠. 그래서 도시 빈민가 쪽에 이제 이런 슬럼가나 재개발에 대한 얘기가 있었고, 그리고 이제 오른쪽 그림 조금 확대해 주시면은 중국이 계속 작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이제 중국 입주 관련해서 네. 이제 디벨로퍼들 부실한 애들이 중단한 아파트 프로젝트를 이제 정상화시키는 프로젝트도 하반기하고 내년까지 계속 키킹을 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게 어차피 지금 공급 쪽도 포커싱이 있지만 사실 앞단의 수요 쪽이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수요 쪽이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최근에 부동산 주가가 이제 좀 다시 올라갔던 이유는 이제 이런 공급 쪽의 정책을 시행을 하게 되면 우리로 치면 이제 중국의 초대형 도시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수도권 안에 있는 서울이나 뭐 인천 광역시 같은 큰 도시들에 대해서 이제 그 시내 안에 있는 재개발 하겠다는 건데 그 중국이 판자촌 개조 프로젝트라고 2014년하고 2018년 사이에 어마어마하게 한번 개조 프로젝트를 했던 적이 있는데 그때 대비해서 GDP 대비 거의 매년 한 2, 3%씩 투자를 했던 거에 비해서는 규모는 작을 것 같고 네. 프로젝트가 길 것 같긴 한데요. 일단 지금 그 디벨로퍼들을 구조조정은 하겠지만 당장 체력이 약하니까 네. 이제 그런 쪽에 좀 받치는 얘기들도 이번에 좀 나온 상태입니다. 물론 디테일이나 실제 시행하는 것들은 이제 지금은 뭔가 상품 가격도 그렇고 주가가 우선해서 가는 거고요. 네. 분명히 등락이 좀 있을 것 같고 네. 다만 실행은 할 것 같기 때문에 이제 이것도 차후에 좀 업데이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긴 이야기를 좀 정리를 했을 때 시기적으로 우리가 따져 보면 이런 효과들이 지금 당장 이번 하반기부터 막 나타나서 뭐 경기가 부양되는 이런 얘기가 아니라 하반기에는 그냥 사이클상 회복되는 정도의 회복을 우리는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것이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계속 말씀하셨던 거는 구조적으로 이제 부동산을 살려야 되고 구조적으로 그 채용이 늘어야 되고 구조적으로 그 민간 기업들이 투자를 해야 되고 이런 부분들은 아마 조금 긴 시간을 통해서 그러니까 구조적인 회복은 좀 그 이후에 내년 이후에 좀 기대를 해볼 수 있다. 이 정도로 정리해봐도 되겠죠?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저는 어쨌건 간에 가격을 좀 믿고 있고 네네. 제가 뭐 상반기에 많이 틀리긴 했지만 가격이 좀 과도하게 이제 어떤 비관론에 좀 빠져 있으면 네. 순환적인 것들이 2년 만에 도는 건 있어요라고 이제 말씀드리는 것들이 있어서 제가 여기 마지막으로 장표 하나만 최종적으로 보여주시면 네. 중국이 이제 다음 달에 나오는 좀 물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물가 중에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중국은 세계 공장이니까 생산자 물가, 즉 PPI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보시는 이제 오른쪽 그림에 죄송합니다. 그 중국 관련 자산군들의 가격과 그 중국의 이제 그 PPI를 좀 그려놨는데요. 그냥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물가, 경기, 부동산, 지방정부 문제 순으로 단계적으로 시장이 회복되는 거를 조금씩 확인을 하실 겁니다. 하반기에. 저는 그렇게 주장하고 있고요. 3분기에서 제일 먼저 보셔야 되는 거는 중국의 생산자 물가고요. 네. 중국의 8월에 확인하는 7월 물가부터 2년 만에 이제 턴을 좀 하게 됩니다. 네. 턴을 하게 되면 시장에서 보는 어떤 이익이나 이런 것들이나 재고 사이클의 바닥 시도가 먼저 들어오고 3분기 중국 경기가 2년 평균 기준으로 이제 2분기 대비 좀 개선되는 흐름, 그리고 부동산이 하향 안정화되는 흐름을 가을 넘어서 이제 확인할 수 있기 때문에 순차적으로 이제 중국 관련 자산군들은 극단적인 비관론에서 네. 좀 회복을 좀 바라볼 수 있는 방향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지났네요. 네. 그 계속 정말 한 반년을 비관적으로 우리가 중국을 봐왔었는데, 자 그래도 이번 그 정치국 회의 이후에 실제로 좀 경기를 부양시켜서 이 경기 부양이 뭐 미국도 그렇고요, 한국도 그렇고요, 다른 국가들도 그렇고요, 좀 경기를 부양시킬 수 있는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증권 김경환 연구위원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주주총회가 열릴 예정인데 오늘이에요? 오늘이 아니 이제 우리 여기서 하는 주주 여기요? 네 여기서 하는 주주총회인데 근데 이제 저는 비전문가이기 때문에 조언을 좀 듣고자 참여를 하게 된 거죠. 아 그렇습니까? 실적은 개떡이 되는 거예요. 맞아요. 그래서 개떡이 돼서 15,000원 가격이 반토막 납니다. 언제? 그러면 나오겠다. 4,000원에 저도 콜.
하천에 같이 가실래요? 회사가 지금 거버넌스 가지고 지금 싸우고. 이런 생각 하실 때가 아니라 그렇지. 세상과 싸우셔야지. 지금 주주랑 싸우실 때가 하루하루가 아니죠. 어떻게 변하고 있네. 세상과 싸워서 이길 수만 있으면 정말 맞는 말씀. 엄청난 회사가 될 수 있어요. 맞습니다.